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원에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결정이 있었어요.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열어주세요 라고 소집 청구를 했는데, 관리인이 열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열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개최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었고요. 그 집회 결의가 또 무효된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잘 개최했으면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개최된 관리단 집회가 결국 무효가 된 경우, 이 경우에 구분 소유자 5분의 1은 종전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청구를 했던 그 5분의 1의 구분 소유자가 다시 관리인에게 집회 열어달라 이렇게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종전 소집허가 결정이 있었으니까 그 결정으로 난 다시 총회 열겠다, 다시 집회를 열겠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걸 제가 제목으로 법원의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서 개최된 그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된 경우 종전 소집허가 결정으로 다시 집회 소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여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제게 주신 이 질문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문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부터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구분 소유자 몇 명이 제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 제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자, 이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 무시했던 것은 아니에요. 무시한 건 아니고, 이게 이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진실된 것인지, 이게 그 구분 소유자 명단만 있었고, 실제 구분 소유자가 이걸 청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달라라고 했었는데,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으니까 결국 열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위 구분 소유자들이 법원에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합니다. 관리인이 안 열어주니까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해요. 그리고 법원이 허락을 해줍니다. 즉, 당신들이 여세요, 이렇게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개최한 그 집회에 거기에 무효인 하자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즉 관리인이 법원에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것이 또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위 관련 집회 결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위 구분 소유자들, 자, 이 구분 소유자들이 누구냐면 이 부분이죠. 이 구분 소유자 몇 명. 요 분들은 구분 소유자, 전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인인 제게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를 다시 하지 않고, 기존에 받았던 법원의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결정, 종전에 요 결정 나왔었잖아요. 요 법원이 허락하여서 요 허락하는 결정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결정, 이 소집허가 결정을 가지고서 다시 자기들끼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즉, 관리인 저에게 적법하게 집회 소집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를 무시하고 종전에 있었던 법원 결정을 가지고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요게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될 수가 있죠. 충분히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다시 열 수 있다, 어차피 집회가 무효였기 때문에 다시 개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변호사님이 계세요. 변호사님이 자문하셔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열려고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실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관련해서 보실 텐데요.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사안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죠. 이 집합건물법 33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요거는 그 집합건물 실무하시고 집합건물 관련 집회를 개최하실 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조문인데요. 이게 1항부터 3항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항이 구별됩니다. 사항 같은 경우 먼저 보실게요. 사항 보시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1항부터 3항까지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사항과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리인이 있었잖아요. 관리인이 아까 여기 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관리단 회장이 관리인입니다. 이 관리단 회장이 관리인입니다.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항이 아니라 1항, 2항, 3항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항 보시면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집회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사항과 관련이 없죠. 자, 이제 이 사항은 2항과 3항의 문제입니다. 2항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여기는 면적은 포함 안 돼요. 의결권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련 집회 소집을 청구하면 그 경우에는 관리인은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이런 5분의 1 이상은 감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규약으로. 어찌되었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집회를 소집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사망인데요. 즉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내에 2주 일의 날을 정해서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소집 통지를 해야 돼요. 언제 날을 정해서? 2주일 이내의 날을 정해서 이 말이에요. 이거를 좀 어렵게 법문이니까 좀 어렵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즉 일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주일 내에 밟아야 한다. 그리고 개최하는 날은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게 복잡한 거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청구가 있으면 2항에 이런 청구가 있으면 관리인은 일단 일주일 이내에 소집 통지를 해야 돼요. 이런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최하는 날은요.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의 날을 집회일로 하는 그런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걸 밟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간과하시는데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예요.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유자들이 법원에 허가를 받으려면 전제로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 신청한 행위는 소송행위예요. 소송의 신청인, 즉 채권자 또는 신청인은요.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동되셔가지고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는 있는데 법원에 허가받아서 법원에 신청하는 구분 소유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은 각하됩니다. 다른 사람은 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있고 이 구분 소유자가 그대로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집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런 상태에서 관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 또 누가 집회할 수 있다? 누가 소집할 수 있다? 관리인 소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관리인이 주최되는 게 아니고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련 집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규정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규정을 전제로 다음 보실게요. 자,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집회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문 규정이었죠. 관리인이 이런 소집 청구를 받고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이런 집회를 소집 청구했던 구분 소유자, 아까 했었죠.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이분들이 법원에 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소송행위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연명으로 다 그 도장 찍고 다 해야 됩니다.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보통은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괄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집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건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구체적인 안건을 정해가지고 관리인에게 소집 청구를 했는데 관리인이 일주일 이내에 2주 기간을 정해서 소집 통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경우는 법원이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이런 허가 신청의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소집허가 결정을 하겠죠. 이 바로 법원의 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면 관리인을 배제하고 이제 집회 소집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관리인이 아니에요. 관리인을 배제하고 집회 소집을 청구했던 구분 소유자들, 이분들이 이제 집회 소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종식 외 몇 명, 연명이 쫙 나와야 됩니다.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리인이 아닌 이런 구분 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관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개최한 관련 집회가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무효가 된 경우 좀 잘하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사리 호송까지 통해가지고 법원 허가 결정을 받아가지고 개최한 이 집회가 무효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된 경우 이후에 구분 소유자들, 즉 집회 소집 청구했던 구분 소유자들, 이분들은 다시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집합건물법 33조 제2항과 3항에 따라 가지고 다시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에 이미 집회 소집을 허가한 법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라서, 이 결정에 의거해서 관리인에 대한 소집 청구 없이, 즉 집합건물법 33조 2항과 3항의 절차를 밟지 않고, 관리인의 소집 청구 없이 밟지 않고 당초 집회를 소집했던 구분 소유자들이,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독자적으로 다시 한번 임시휴에 대한 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재차, 3차 임시휴에 대한 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판례가 없으면 중구난방일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법원에 한번 소집허가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결정에 따라서 개최한 집회가 무효가 됐으면, 난 집회를 소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집회는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열 수 있는 것처럼 승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굳이 별도로 관리인에게 또 집회 소집을 청구하는 것 없이도 바로 개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즉,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이렇게 봤어요.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해서 임시총회 소집 횟수나 기간의 제한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집허가를 받은 조합원은 소집허가 결정이 있은 후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1회에 하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 열었고 그게 유효가 됐든 무효가 됐든 끝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종전 결정을 가지고서 총회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총회 또는 과이다 집회를 개최하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 다시금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적법한 절차, 즉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하고 그런 상태, 그 이후에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판례 태도에 비춰본다면 만약 한 번 소집 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들이 반복해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리인의 과연 집회 소집 권한이 부당하게 제한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집회건물법 33조 1항부터 3항은 관리인이 있는 경우이고 이렇게 구분 소유자가 청구하면 관리인이 소집하여야 한다. 이처럼 의무구정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집회 소집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만약에 종전에 한번 집회 소집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차, 3차 반복해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방금 전에 본 집합건물법 33조에 따른 관리인의 집회 소집 권한, 바로 이 관리인의 집회 소집 권한이 부당하게 제한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회에 한하는 거예요. 1회에 한해서 임시 관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이고 이후에 재차 반복해서 관련 집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최초에 소집 청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할지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종조에 있던 분들이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종전에 5분의 1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종전에 소집 청구했던 그 의사를 번복한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의사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종전에 한 번 결정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후에 재차, 3차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이렇게 한 번 결정이 났고 그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외 결정이 있는데 그 예외가 무엇이냐? 이것도 판례예요. 예외가 무엇이냐? 그 예외는 임시관련 집회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곧바로 산회했어요. 즉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원되지 않았습니다. 즉 개최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소집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한다면 이거는 종전의 허가 결정에 따른 집회가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존 허용된 1회 개최 권한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판례 태도이기도 해요. 결국 법원의 임시 관련 집회 소집 허가 결정에 따라서 개최된 관련 집회의 결의가 무효되었다면 만약에 무효될 상황이 된다면 아예 개최를 하지 않거나 곧바로 산회한다든가 성원 보고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굳이 표결까지 가서 안건 상정해서 표결까지 가서 무효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종전 법원 결정을 못 써먹어요. 그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관리인에게 집회 수집 청구를 하는 절차를 다시금 밟아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재차, 3차 관련 집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문에 대한 답도 되는 것이죠. 법원의 임시관련 집회 소집 허가 결정에 따라서 개최된 관련 집회 결의가 무효된 경우 종전 소집 허가 결정으로 다시 집회 소집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